100만 개 매입한대요. 시총의 4%, 거의 뭐 주도권을 이제 잡고 놓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금값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다만 일시적으로나마 내가 금이 제일 비쌀 때 샀다면 조금 싼 구간에서 힘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금은 우리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어느 정도의 웨이브를 그려가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현물 ETF 장외 거래 살짝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많이들 요걸 신경 쓰시는 것 같아. 그죠? 삼각 수렴. 아마 주말 내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나온다면 쌍봉 도전 정도 예상이 되고요. 쌍봉 도전 이후 도전에 실패하면은 또다시 수렴권으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요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만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매물대 저항을 한 차례 하회한 적이 있잖아요. 또한 볼펜 평균가까지 만나게 될 시점이 요번 주말이 아닐 것 같아. 그죠? 다음 주 주중까지 넘어가거나 거의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은 거의 다음 주 후반 정도.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요번 주만큼은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이틀 남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일주일만 지나면 또 괜찮아진다는 얘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형님이 100만 개 사신대요. 100만 개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30조예요. 정확하게는 133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2,500조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4% 수준이죠. 비트코인 시총의 4%. 웬만한 대기업 총수가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비트코인의 잔여 채굴 물량,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통량에 포함되지 않은 아직 채굴되지 않은 미채굴 물량이 약 100만 개 인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는 이 채굴자들로 인한 시세 하락은 거의 보여지지 않을 것으로, 또한 앞으로는 이제 채굴되는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채굴 물량이 한 5%인데 그중에 4%가량을 미국 정부에서 매입을 한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업비트 차트보다는 바이낸스 차트로 넘어가서, 이전의 장세에서는요, 채굴자들이 물량을 던질 때마다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채굴자들은 얻다 갔다 팔아먹을 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로 입금을 할 수밖에 없지. 거래소에 입금해서 채굴자들이 한두 개 입금하겠냐고. 그죠? 유동성 부족, 전기세 못 냈거나 급여를 줘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채굴자들이 항상 거래소로 입금을 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낙폭도 좀 컸고 하락의 속도도 가파르게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들어서부터 올해 1월부터 승인이 났던 승인 시기 기억나시죠? 여기 강세장이 시작되기 약 한 달 전, 약세장이 종료되기 약 한 달 전에 현물 ETF의 승인 이후 이제는 더 이상 채굴자들의 덤핑이 이 거래소 시장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은 어디로 이동했을까? 당연하게도 현물 ETF겠죠. 여태까지 어마어마한 B2B 거래가 채굴자들과 투자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을 비롯한 나머지 지잡 운용사들의 커스터디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는 괜찮았어, 그죠? 어차피 거래소 시장만 안 건드리면 지들끼리 B2B 거래하는 거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B2B 거래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뭐예요? B2G죠. 회사와 거버먼트, 정부의 어떤 수매처럼, 그죠? 우리 여주시에 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천, 여주 이쪽이 남한강을 끼고 있어서 물이 참 좋고, 남한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의 젖줄 한강에 상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배출되는 어떤 오폐수를 만나기 전에 물들이라서 상당히 물이 좀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좀 맛있는 게 아닌가.
제가 갑자기 쌀 얘기를 왜 하냐면 정부에서 안 팔리는 쌀을 요즘 우리 쌀 소비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저만 해도 오늘 쌀보다는 밀가루 음식들을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건강상에 뭐가 좋다 말은 많지만 일단 우리 식습관이 변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식습관 얘기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쌀이 남으면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해서 가격을 가급적이면은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게 안정을 시키죠. 얼마 전에 배추가 막 2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또 우리 정부에서 배추를 수입을 해서 또 풀었더니 갑자기 또 가격이 또 뚝 떨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정부의 역할이 또 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때로는 필요한 경우도 있나 봐요. 그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다음 행정부인 이제 내년이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 매입한대요. 시총의 4% 거의 뭐 주도권을 이제 잡고 놓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금값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다만 일시적으로나마 내가 금이 제일 비쌀 때 샀다면 조금 싼 구간에서 힘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금은 우리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어느 정도의 웨이브를 그려가면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금의 우상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고고학자도 아니고 금은 뭐 반짝반짝하니까 옛날 사람들도 좋아했겠죠.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좀 과시하고자 부를 과시하고자 금 액세서리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금이 비트코인과 약 30%가량은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금이 닮은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동생이니까 비트코인이 금을 한 30% 정도 닮은 것 같아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나요? 네, 맞죠.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어느 정도 과시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얼마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마치 금처럼 예전에 달러가 이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기 이전에는 달러의 가치를 유럽에서 쉽사리 인정하려 들지 않았죠. 근데 달러로 무역을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1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금을 1달러씩 예치를 했습니다. 국고에 이제 보관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금의 초기 모습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 달러가 처음으로 자리 잡고 또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되어갈 수 있었던 그 초창기 모델의 비트코인이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미국에서 외환 보유고 뭐 이런 것들을 IMF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또 감시를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그런 대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물론 약간 지금 트럼프 형님의 어떤 그 정말 몽상가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런 돈키호테와 같은 모습 이런데 너무 제가 젖어 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정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들게 하는 하지만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소식이 아닌가